주식에 재능 없는 사람도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3편 캔들의 기초입니다. 주가는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움직입니다. 장이 열리고 크게 오르는 날도 있고 크게 내리는 날도 있으며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움직임을 숫자로만 나열해 놓는다면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일어난 가격의 움직임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캔들입니다. 즉, 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가격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기록해둔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캔들을 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봉 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캔들 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차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이므로 명칭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캔들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시가는 시장이 시작되고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입니다. 종가는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고가는 하루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입니다. 저가는 하루 동안 가장 낮았던 가격입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 모여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 네 가지 가격이 모두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12,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9,000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1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만약 종가인 11,000원만 본다면 오늘은 1,000원 올랐네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와 저가까지 함께 보면 오늘 하루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캔들은 단순히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다 적은 일기와 같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흔적을 기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네 가지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정답은 종가입니다. 그 이유는 종가는 하루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형성되는 시가는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장중에는 여러 뉴스나 수급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 시장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종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가와 고가, 저가도 모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시초가를 형성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장중에 고가를 돌파하여 추격 매수를 유발하거나 저가를 이탈시켜 손절매를 유발하는 등 투자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박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캔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도지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이미 오랫동안 많이 오른 자리에서 나온 양봉과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바닥 근처에서 나온 양봉은 같은 양봉이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캔들 몸통 위아래로 가느다란 선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부릅니다. 윗꼬리는 장중 크게 올랐지만 장 막판에 팔려는 힘이 강해지며 다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랫꼬리는 장중 크게 밀렸지만 아래에서 사려는 힘이 강해지며 다시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꼬리는 하루 동안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물론 모든 캔들에 꼬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종가가 그날 최고가로 끝나면 윗꼬리가 없을 수 있고 최저가로 끝나면 아랫꼬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캔들은 담고 있는 시간 범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1년이면 연봉, 한 달이면 월봉, 일주일이면 주봉, 하루면 일봉, 몇 분 단위면 분봉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월봉 하나는 한 달 동안의 일봉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월봉만 보면 큰 흐름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봉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 놓은 것이라
큰 흐름보다는 그 순간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는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분봉이 더 자세하니까 분봉이 더 좋은 차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봉은 아주 세밀한 움직임은 잘 보이지만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봉은 세세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긴 흐름을 보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은 분봉과 일봉을 주로 보고 좀 더 큰 흐름을 보려는 투자자들은 주봉과 월봉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투자 기간에 맞는 차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자도 월봉 연봉을 볼 수 있고 장기 투자자도 분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분들은 기술적 분석, 흔히 말하는 차트 분석부터 배우게 됩니다. 주식 차트를 이루는 3대 요소를 꼽으라면 보통 캔들, 거래량, 시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대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3대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동평균선은 캔들과 시간이라는 데이터를 섞어서 만들어낸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쉽게 보기 위해 캔들의 종가를 이용해 평균값을 낸 보조지표가 맞기 때문이죠. 물론 이동평균선이 요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캔들부터 배워야 할까요? 캔들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가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이론이나 다른 분석 기법들도 결국 모두 캔들에서 나온 가격을 계산해서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 캔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지표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기술적 분석도 가장 먼저 캔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차트의 종류에는 캔들 차트, 바 차트, 선 차트, 점도형 차트, 그물망 차트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캔들 차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차트는 곧 캔들 차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기술적 분석가들은 캔들 차트가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 캔들을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은 거래의 신으로 불렸던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금융학계에서는 그가 직접 지금 형태의 캔들 차트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마는 과거 사카타 5법이라는 유명한 매매 기법을 만들었고 해당 비법으로 큰 부를 이룬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사카타 5법은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보게 될 캔들인데 누가 개발했는지 역사 정도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캔들 차트를 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려고 노력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 관점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해당 이론들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